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늘 녹록치 않게 좀 마감이 됐죠. 코스닥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장중 시가 개파락 출발 이후에 또 빠르게 반등을 해 줬다가 또 밀렸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저는 좀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휴가 기간으로 좀 정해놓고 휴가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7월 달에 이제 주말에 원래 잠시 일본을 한번 다녀오고 또 8월 달에는 좀 지방으로 여행을 좀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병원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날도 너무 덥고 해서 그냥 호캉스로 집 근처인 여의도에 좀 있으면서 참 말이 휴가지 여전히 매일같이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만큼은 좀 유튜브도 안 하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좀 발생을 했죠. 또 굉장히 또 자랑스러운 일도 생기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하나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초전조체 이슈가 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하면서 이번 주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우 뜨겁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격동의 증시의 상황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굉장한 변동성과 또 엄청난 거래대금 몰고 증시가 급등락을 했는데 통상 이런 구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테마가 또 생기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AI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 또 혜성같이 튀어나온 게 사실은 초정도체였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 늦게 많이 하고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떠한 트리거가 생기면은 굉장히 빠르게 자금들이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례들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글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아주 옛날 전이에요. 보물섬 이슈로 상한가를 4-5방 날려버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죠. 올해 테슬라발 이 페라이트 관련 이슈로 삼화전자가 단기간에 한 350% 정도 올랐던가요.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도 이번 초전도체 이슈도 그와는 거의 비슷한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지금 현재 글로벌 석학들이 열심히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게 정말로 성공을 한 것이라면은 지금의 상한가가 두 방에서 끝나겠습니까? 조금 더 흥분해서 몇 방 더 때려버리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요.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황까지는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일정 구간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예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올라갈 때만 매매를 하고 눌림에서는 정 본다면 가장 강력했던 종목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눌림을 시도 정도는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죠. 아, 맞다. 그 라이브 방송 가입 관련해서 그 입금을 해 놓으시고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신청에 연락처랑 성함을 적어 놓지 않으셔서 지금 처리를 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제가 방송을 좀 열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적어 주시면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쪽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12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시장 급락, 과거처럼 되지는 않으나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단기 한번이 초전도체
늦었다면 이후 그 돈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갈지, 어떤 테마로 돌아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제목에서는 시황에 대한 부분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뭐 과거 제 글들을 보신다면은 주의에 대한 당부를 언급을 드렸죠. 그게 이제 화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그리고 네, 어제 글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대응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없다면 대응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에 상방이 막혀 있다, 혹여 돌파를 하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 이쪽을 안 건드는 게 심상에 굉장히 편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매를 이쪽에서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매매일지 같은 거 뭐 보신다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의료 AI, 그러니까 신약 AI 쪽에 집중을 했었고,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 관련해서 잘 들고 가면서 10%든 20%든 수익으로 따박따박 수익을 내고 있고, 로봇과 AI 섹터에 집중을 했던 전략으로 좀 봤었는데요. 뭐 나름 그 부분이 맞아 잘 떨어져서 좋은 성과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뜬금없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강하게 글로벌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AI 섹터에 잠시나마 초전도체가 제동을 걸어서 방향을 틀어버린 건 아니라 방향 가고 있는 중간에 신호등에 빨간불을 켰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시 빨간불이 켜져서 쉬어가고 있는 AI 섹터이지 않을까, 로봇 섹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부분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로봇 관련해서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기만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생각 외로 많이 밀려준다면 저는 이쪽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면은 선물이 무려 2조 2,952억을 네, 시장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 저는 그렇게 장중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 규모의 선물 매도라면, 그러니까 오후에 이미 1조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시장에서 눌림 매매라든지 종목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정도의 선물 매도면 단기적으로는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험 회피성 해지 자금이 강하게 빠르게 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죠. 보통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 그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운영 자금이 개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해지를 걸어놓지 않고 움직인다면은 현물에서 발생할 손실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해지를 걸어놓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한 이벤트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해지에 드라이브가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주의를 하고 봤어야 됐다라고 보여주고, 오후장에 선물이 지속적으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초전도체 종목이 아침부터 매우 빨랐죠. 아침에 이쪽에 빠르게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쉬는 게 답이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읽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코스닥 시장은 말 그대로 2차전지 급락에 따라 지수가 단기 박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부분을 단기간에 거의 회복하는 모습까지 반등을 전일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반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의 지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냥 트리거를 만들어 준 시장이었구나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글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지수가 저항을 맞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 바로 떨어질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뒤늦은 대응과 뒤늦은 하락의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분명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주면 갑자기 테마가 튀어오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2차 전지 반도체 조심하라고 언급을 해 드렸으니 이런 부분에서 미련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미 증시부터 조금 보면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오늘 아침에 저도 장전에 채권 시장이 좀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S&P, 그러니까 미국의 피치사의 신용 강등 이슈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발작을 하는 모습은 없었는데, 선물 시장도 그렇게 아침에 막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서서히 하락폭을 확대해 나갔죠. 이거는 저는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과거 12년 전 이 피치와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사실은 20% 가까운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죠. 특히 유럽의 동유럽권 문제가, 부채 문제가 강하게 시장에 부각이 되던 시점에서 나왔던 이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맞았어? 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때는 강력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은 사실 그때와는 약간은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거고, 뭐 많이 빠진다면 한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오늘 3%잖아요. 여기서 뭐 2, 3% 정도, 혹여나 더 빠지면 한 4%, 7%이 정도 선까지 밀릴 수 있는 재료는 맞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또 공매도라든지 기관들의 쇼플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공포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포에 저는 기회를 노려볼 생각이고요. 좋은 기회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덜 두던 종목군들이 이번 기회로 많이 밀어준다면은 차곡차곡 또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글을 쓰고 다시 좀 잤었는데요. 잘 보시면 됩니다. 7월 28일 날 이 공포의 구간에서 제가 댓글에다가 글을, 이거는 아닌가? 이날 저도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도는 답이 아닌데 저평가된 종목군들 종가나 내일 담아야 될 듯, 반대 매매 속출한 장세 장중 매매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포에 주어 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증시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막 흥분해서 담지 말라는 말로 어제 그 코멘트를 어제 새벽에 글에 작성을 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고요. 다시 이 자리로 들어와서 참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지수가 저항을 맞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나 떨어진다라고 말을 안 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가 기간 중 장중 방송 오전 오후 조금씩 진행하면서 금일 시장은 오전 초전도체 관련주 매매를 못했다면 쉬어야 되는 시장이 아주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전부터 상한가 바뀌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통상 뭐 테마에 한두 개만 나와도 그 섹터가 강한데 오늘처럼 아주 때로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에 관심과 기대가 많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네,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너무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무슨 인프라까지 다 엮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거라, 예를 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송전부터 시작을 해서 핵유관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너무나도 많이 엮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테마를 형성하고 대장주가 뭐 여러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우후죽순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뭐 이것저것에 박혀있는 세력들이
기회를 포착해서 그냥 끌어올리는 거고,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이곳저곳에 물려있던 개인들이 종목군들 다 팔고 단기에 한탕 땡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 달라드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아예 매매 자체를 이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뜨거운 도박 장세의 모습이 좀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뜨겁고, 당장 내일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가 전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으니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 시장에서 욕심을 낸다?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 이런 장에서 손실내고 물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특히 8시 45분부터 이게 선물옵션 시간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선물옵션 시간대 때문에 장 초반에 이미 선물에 1,500억 정도가 매도가 박혀 있었는데, 사실 장 초반까지는 별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전차 선물 매도 규모가 매우 커지다 보니 외인의 시장 해지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신용 강등을 이용해 먹을 의중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용 강등 이슈는 사실 과거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폭의 하락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영향은 있을 듯 하죠. 자, 초전도체 테마 뜨겁습니다. 근데 지난 22일 발생된 이슈에서 지금 전세계 석학의 검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발견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대장주는 물론 기술적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매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상한가는 해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 돈이 빠져나올 때 어디로 갈 것인지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오전 2차전지 급락 출발은 초전도체 때문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 급락이 심하면 다시 한번 봐준다 정도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최근 AI 섹터가 강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하락의 폭도 크지는 않았으니 테마 성향은 이쪽도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8월 4일 네이버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도 있고, 최근 네이버의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대형주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HBM이고 뭐고 사실 모르겠고, 지금은 실적 시즌, 실적 안 나오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겠지요. 실적 시즌 당연히 실적 안 나오고 또 3분기도 그닥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빠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4분기에는 돌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빠지면 내가 잡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좀 더 밀어주면 천천히 봐본다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파보면 봐야 될 종목군들은 몇몇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잘 발굴해 보시고요. 주가라는 것은 성장성 플러스 실적인데요. 성장이 단 1%라도 있는 산업 안에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종목을 바라보고, 그래야 그게 방향성을 맞춰서 반등의 힘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종목군들 뭐 몇 개만 좀 봐볼까요? 뭐 시장은 그냥 빼고 일단은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죠. 먼저 반도체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최근에 이 고점 라인에서 돌파를 못 시키고 이 구간에 만들어졌던 갭을 메우고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반등한 이후에 좀 밀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줘야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좀 빠르게 좀 밀어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IT 반도체를 지켜줄 수 있는 단 하나는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회사의 가이던스가 여전히 1분기 때처럼 다음 분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가 나와준다면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2차 전지 보죠. 일단 에코프로 먼저 좀 봐보면 3일 시가부터 이제 음봉이었으니까 음봉 3개 이후에 양봉 3개가 나왔죠. 오늘 시가를 무려 5%를 띄웠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어제 5%를 띄웠는데요. 그렇게 해서 양봉이 3개였죠. 어제까지는. 그러면 이게 반대인데 오늘은 반대로 시가 급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좀 빠르게 좀 당기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온 거래 대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만들 개연성이 있고, 오늘의 급락이 모르겠어요. 초전도체 이슈에 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다시 내려온다면 뭐 3음봉 정도 됐을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이고요. 3음봉 정도, 뭐 단타 정도로 저는 이 반도체 쪽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기에서 엔비디아의 FC-BGA 이 납품 가능성이 좀 나왔는데, 오늘도 저희 이제 뭐 시가 관심 종목으로 시가 이하, 그러니까 15만 7천원, 6천원 정도 매수 의견을 드려놓고 좀 봤는데, 시가부터 바로 올라가서 시가 베팅을 못했더니 수익은 못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오늘 이 삼성전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매매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시가에 그냥 들어가서 빠르게 이것만 먹고 나왔어도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만든 거는 전체적으로 그 선물 매도가 강했기 때문에 좀 빠졌다면, 내일 선물 매도가 주춤한 상태에서 혹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삼성전기는 빼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고, 수급 또한 굉장히 좋았고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챗 GPT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네이버뿐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실적이 2분기 때 양호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예를 들면 많이 밀린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에서 봐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장 예를 들어서 시가 개파락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시가 개파락이 좀 급하게 떨어진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저는 네이버를 체크하고 볼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체크하고 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AI 섹터 강했죠. 그러니까 이날도 매매를 했고, 어제도 이제 매매를 하고, 회원님들한테도 어제 방송했을 때 솔트룩스가 대장입니다라고 말씀도 드릴 정도로 참 종목을 좋게 봤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자리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다는 먹지 못했고, 여기서 매도를 해서 어제는 괜찮게 또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이 됐고, 오늘은 당연히 어제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걸리기 때문에 종배 관점에서 좀 그러는데요. 일단 강한 돌파가 나왔잖아요. 솔트룩스가 강한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돌파를 만들어준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단기과열에서 그러면 내려온다면 나는 4만원까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고민을 하면서 내일 종목을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AI 섹터가 또 강하게 움직인 데는요, 이제 로봇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봇에 대한 니즈 개발, 이쪽을 가속화시키는 분위기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아마존 등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저께 네이버도 이를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생겼죠. 그로 인해 최근 AI와 로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좋은 재료로 그저께 상한가를 가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좀 보여주었는데요. 셀바스 계열 종목군들 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성 AI가 들어가야 휴머노이드 봇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AI 섹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알체라와 오브젠
이쪽도 지켜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몇 개 종목을 빼놓고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강조를 했던 지니너스라든지 파로스 아이바이오와 같이 신약 AI 섹터는 세상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세상에 없던 부분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반등의 힘이 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오늘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 좀 안 밀려가지고 좀 잡지를 못했고요. 어제 이제 돌파로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는데 어제 못 사가지고 아쉬워서 여기서 뭐 어제 매매했던 거는 여기서 좀 먹고 오늘 어제 종배 오늘 시가 빠졌을 때 매수 그다음에 장중에 초반에 아침에 아주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의 폭이 한 9% 거의 10%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제법 이것도 강하게 반등에 차익 실현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보면은 어제 휴가 기간 중에 매매를 했던 것도 JW 중해제약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쭈르륵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한 거는 일부 덜어내고 나머지 오늘 한 3%갭 자체가 3.3% 정도 떴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 갭 떴을 때 매도를 하고 일단 수익 실현을 했는데 JW 중해제약도 신약 AI 종목이죠. 신약 AI 키워드 방향이 맞으면 그쪽에서 매매를 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좀 공개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2차 전지가 급락할 때 오히려 해지 계열로 생각을 하고 극대형주죠. 얘도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최종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어저께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지속적으로 코멘트를 했던 한 번씩 멘트를 드렸던 VT 이 화장품 회사죠. 매수를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 떨어질 때 잡았다 했고요. 어제 좀 매도를 잡았네요. 어제 9,200원에 좀 매도를 일부 잡아놓고 오늘은 안 팔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밀렸다가 저는 돌파로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개별 종목이지만은 성장성이 있고 실적으로 소비 섹터에서 폭발적인 소비가 그러니까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숫자로 확인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려를 좀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넥스틴이라는 반도체 기업이죠. 넥스틴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 반도체에 하락률이 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ISC,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로 할 거 없이 다 빠졌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 크게 깨질 염려는 없습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개파락을 크게 맞았을 때 볼지 말지에 대한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이 종목군들을 다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종목군들 다 언급하고 나열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일이 다 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방향성만 맞으면은 여전히 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방향이 시장에 정해져 있는 섹터가 몇 개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집중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내일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개파락을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심각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어제 마이너스 3%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시가가 뭐 마이너스 2% 출발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 하락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시가에 마이너스 2% 정도 빠지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1% 빠져도 오전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오전에 대응을 하겠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거는 내일 오전에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봐야 됩니다. 또한 오늘같이 시황이 불안정할 때는 종가 베팅을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게 심적으로나 종목을 대응하기에 훨씬 편하다라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입금하시고 안 적으신 두 분, 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